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료 IT공학과 이재영, 최윤석입니다. 앞에서 체온의 개념을 학습하고 체온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체온과 관련된 기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체온 측정이 중요한 요즘, 왜 스마트폰에는 체온계 기능이 없을까? 생각이 들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어있는 스마트폰에 왜 체온계는 없을까? 생각해보면 체온계는 가전제품에도 휴대기기에도 다른 어느 장치와도 붙어있지 않고 항상 단독 기계로만 존재해왔습니다. 왜 체온계 기능을 스마트폰에 넣지 않는 건가요? 아님 넣지 못하는 걸까요?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늘날의 우리는 왜 스마트폰에 체온계 기능이 없어서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 체온계를 따로 사는 걸까요? 또한 요즘에는 체온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300만 원짜리 체온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의료 IT공학과 이재영, 최윤석과 함께 현대사회 체온계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지 뉴스 자료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YTN은 이번 주 내내 얼굴 인식 체온계 문제점에 대해서 연속 보도를 이어왔는데요. 자, 이번 연속 보도를 직접 취재한 취재 기자와 함께 이 취재 과정부터 보도 목적까지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우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가 원래 그 출연자 사이에 이 투명 방역막을 치는데요. 네. 이 지금 온도계를 저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해놓는 관계로 저희가 김우준 기자와 저와의 사이에 거리를 2m를 두는 걸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고지해 드리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보도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갔고요. 네. 그 다음 보도가 화요일에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항의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제 이메일이 뭐 용량을 담지 못할 정도로 많은 항의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그 제 첫 번째 보도가 이제 식약처에서 불법 무허가 의료기기라고 판정을 내린 그 기기에 대한 오류를 저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그 이제 금요일에 해당 보도가 나갔는데 그 보도가 나간 다음에 그 기계를 만드는 업체 측에서 즉각 반발을 하면서 저희 기사에 대해서 실험 자체가 잘못됐다. 기자가 실험을 의도적으로 오보를 냈다라는 예. 식의 이제 반응을 했기 때문에요. 그 사이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많은 이제 비판을 받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직접 기계를 보여주고 실험을 해보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거 준비를 하신 네, 거군요. 직접 그 기계가 예. 이제 나온 거고요. 그 업체 측에서는 이제 이 기계를 팔 때는 1m에서 0.3초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미만으로 정확한 체온을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예. 식의 이제 광고를 하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게 이제 사진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예, 예. 이 업체 측에서는 제가 기계 일부 성능을 제한해 놓고 사진을 인식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예. 한번 직접 이제 기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 인식 상세 설정에서 생체 감지를 이제 제가 끄고 일부러 이 사진을 실험을 했다는 예.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끄기가 아닌 켜기로 저장을 하고 네.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기계가 작동이 된 거고요. 제 사진입니다. 체온 측정 중이니 가까이 와주세요. 정상 체온입니다. 아, 지금 사진을 인식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능을 다시 켜고서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정상 체온입니다. 이렇게 사진에 대한 체온을 체온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업체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예.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쉽게 말해서 안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 네, 그 말은 일부 맞습니다. 예. 실제로 맞고요. 그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생체 인지 기능을 이제 키게 되면 사진을 인지는 안 합니다. 하지만 네. 그 문제가 그 시기입니다. 8월 초부터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직접 구청에 취재를 나간 게 8월 31일, 9월 1일이었습니다. 9월 예. 2일까지 나갔는데요. 여전히 해당 구청에서는 이 모델을 쓰고 있었고 네. 제 구청 직접 그 기계를 가지고 직접 실험을 했을 때는
여전히 사진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당 과정은 구청 직원들도 모두 다 봤고 놀람을 금치 않았은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조치가 현장에서 안 이루어진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취재진이 떠나고 나서야 구청에서 이제 관련 문제 제기를 했고 예. 그때서야 업체에서 부랴부랴 와서 펌웨어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인식하는 문제 이거는 뭐 업그레이드를 해서 앞으로 해결한다고 하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체온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관련해서 실험을 하는 것이 또 있죠. 네, 저희가 직접 이제 리포트로도 보여드렸는데요. 예. 흑체라고 쉽게 말해서 이런 체온계 혹은 아니면 온도계를 정확하게 측정할 때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 저희가 네. 이제 리포트에 앞서서 보내드리긴 했었는데 예. 그 흑체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오차가 있었는데요. 그 오차 이거는 국가에서 공인 인증한 기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예. 기준이 되는 기계입니다. 그걸로 예. 해서 인증을 했었었는데 저희 또 현장에서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핫팩을 갖고 왔습니다. 네. 핫팩을 직접 머리에서 올리면서 이제 한 인위적으로 좀 체온을 높여보겠는데요. 네, 당시 제가 이제 그 기사에서 보여줬던 건 뜨거운 커피로 네. 실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당시 실험할 때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구청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조적도 없었고 구청들도 이제 공무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체온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한번 실질적으로 그 체온계를 한번 네.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아직 체온이 잘 안 올라가는데. 네. 자, 이제 핫팩은 지금 뜨겁게 데운 상황인 거죠? 네, 데운 상황에서 예. 한 보통 이제 10초에서 15초 정도 해서 했을 때는 이제 올라갔었는데요. 예. 네, 다시 한번 좀 천천히 하시죠. 다른 얘기 네네네. 하고 다음 있으면서. 먼저 이야기 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저희가 리포트를 봤을 때는 네. 일시적으로 온도를 올렸을 때 네. 체온계가 감지하는 일반 그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은 체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체온계로는 이 핫팩이나 아니면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올렸을 때 온도가 올라갑니까?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이제 스튜디오가 약간 좀 차가운 부분이 있어서 39도, 39.1도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험으로. 네, 보시는 것처럼 정상 체온으로 바로 인지를 하고 예. 있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지금 김우진 기자가 손에 들고 측정을 하는 거는 식약처를 통과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온을 잴 때 쓰는 기계인 거고요. 네, 지금 39.1도가 지금도 나와 이번에 있습니다. 취재한 기계인데 이건 네. 정상 체온으로 좀 인식이 된다는 네, 거죠? 36.3도를 방금 가리켰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도 예. 한 1도에서 많게는 3도 가까이 차이가 났던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게 그런데 지금 구청이나 일부 기관에 지금 이걸 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예. 문제는 저희가 일단 이제 식약처에서 불법 무허가 의료기기라고 판정을 받은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만 소개를 시켜드린 건데 네. 문제는 이와 비슷한 제품들이 지금 시중에 너무나 많이 팔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품만에 국한된 건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이 제품 업체를 직접 취재를 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예. 중국에서 대부분 부품을 들여왔고 이제 성능 구현을 위한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산 그야말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팔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광고한 것처럼 이 1m 안에 1m에서 0.3초 안에 오차를 잡아줄 수 있다면서 체온계를 팔았다는 겁니다. 체온계로 예. 팔았다는 건데요. 문제는 아까 앞서서 보내드린 것처럼 이제 성능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고 일단은 YTN 보도 이후에 다시 이제 체온계로 팔았던 게 문제가 되니까 열화상 카메라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팔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이미 하지만 예전에 체온계로 팔렸을 때는 이미 체온계로 그 사용자들도 구매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난 상품이라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근데 파는 사람도 문제인데 사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중 가격으로 한 300만 원이 좀 넘는 이거 기계인데, 한 대예요? 네, 한 예. 대에 300만 원이 좀 넘는데 일단 판매 업체 측은 이제 이거를 체온계로 파는 거고 사는 사람들도 체온계로 구매를 한 겁니다. 말 예. 그대로 사람의 체온을 재기 위해서 구매를 한 거죠. 하지만 만약 고위험 시설, 고위험군 시설, 대표적으로 뭐 노래방, 물리센터, 뷔페 등이 있는데 만약 이 기계로 방역 현장에서 체온을 재고 있다면 말 그대로 불법 의료기기로 지금 현재 체온을 재고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러면 감염법 예방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게 이제 문제고요. 또한 일반 시설 이제 사용자일지라도 만약에 이게 방역, 검역 목적이 아닌 체온 측정 목적으로 만약에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료기기법 위반된 제품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또 처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구매하는 기관에서는 뭘 보고 구매를 해야 됩니까? 식약처에서 허가가 났다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네,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 체온계라는 거는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라는 거는 식약처의 허가가 있어야만 팔 수 있는 거기 예. 때문에 만약에 내가 체온계를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식약처에서 확인을 하면 다 나옵니다. 허가가 예. 된 체온계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허가가 지금 안 난 상황에서 이런 제품들이 지금 많이 판매가 된 상황이고요. 비단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식약처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면? 일단은 식약처는 이제 저희가 연속 보도를 내면서 부랴부랴 관련된 제품들이 많잖아요. 예. 부랴부랴 입장을 냈습니다. 그 그래픽 같이 보면서 네.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식약처의 입장문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일부 등에서 만약에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 앞서 보신 것처럼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이 있으면 체온계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예. 얘기해서 체온계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또한 쓴다고 하더라도 발열자를 걸러내는 검역 목적, 그러니까 발열자를 걸러내는 목적으로만 써야 되고 예. 다시 문제가 됐을 때는 체온계,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다시 제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그래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제품은 이제 온도, 정확도 등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고 식약처가 정확히 못을 박는데요. 예. 이 식약처의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체온계로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열나는 사람을 이제 검역하는 목적으로는 써도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어차피 그 온도를 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발열을 걸러내는 건 써도 되고 네. 온도를 재면 안 된다. 네. 이런 해석이 나왔다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이런 제품들이 5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3, 4개월 넘게 너무나 많이 팔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들이 샀을 때는 검역 목적으로 산 것보다도 체온계 목적으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취재했을 때도 대부분 지금 체온계로 지금 쓰고 있었던 부분인 겁니다. 이미 그 5월 달부터 많이 팔리면서 이제 세금으로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관공서에는 이제 대량적으로 이제 세금으로 체온계를 구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식약처는 어제 이제 그 결론에 따르면 어저께 이제 식약처에서 낸 불법 체온계로 확실하게 식약처는 결론을 짓고서는 말 그대로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체온계로는 쓰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검역 목적으로 써도 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체온계로는 써서 안 되는데 발열 체크는 해도 된다. 네. 좀 식약처가 이 기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명확하게 그리고 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이 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 사실 저희가 입장을 나온 건 없는 거고요. 예. 이제 저희가 이번 연속 보도를 좀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 겁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말 그대로 아마 이제 앵커님께서도 아실 텐데 이제 체온계 대란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대면 체온계 이와 같은 비대면 예. 체온계의 내 수요가 그야말로 폭증을 했고요. 이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이게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된 이런 함량 미달된 제품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얼굴 인식 체온계 마치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체온계처럼 시장을 잠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도 체온계로 샀지만 이게 불법 제품인지는 몰랐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관련된 업체의 주가들이 말 그대로 10배 넘게 폭등을 하면서 마치 K방역 선두주자로 포장된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4개월 동안 현재 시장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4개월 동안 방역이 말 그대로 뚫렸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해결은 가능합니다. 이 4개월 동안 만약 손을 놓고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식약처에서 규정한 것처럼 각종 현장에서는 아직도 지금 체온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 체온계로 판명이 난 거는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이런 말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장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발열자 검역 목적으로 만약 써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제품 성능을 전수에 들여서 제대로 된 성능 체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썼을 때 이게 발열 목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식약처가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품 성능, 허가 여부 이게 식약청이 앞으로 할 일이 많아 보이는데 앞으로 좀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가 취재도 예정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것은 공산품입니다. 그리고 체온계는 의료기계고요. 이번 보도의 어떤 느낌이 뭐냐면
이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계를 만드는 이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예. 느꼈습니다.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로 인한 이 체온계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규정이 없는 겁니다. KS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이 규정을 파고들어서 이런 이제 함량이 미달된 제품들이 들어온 건데요. 예. 저희 취재진은 이제 이번 연속 보도의 목적은 어떤 특정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찍어 누른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모두가 이런 힘든 시기에 그 수요를 틈타서 시장을 잠식한 이런 함량 미달 제품들이 마치 최첨단 체온계처럼 둔갑해서 방역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정부가 좀 늦었다고 물러서려고 하지 말고 관계 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관계 해석을 내놓아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비대면 사회로 이제 너무 빨리 이렇게 옮겨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각지대들이 나오는데요. 네. 어쨌든 명확한 당국의 어떤 기준 설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오늘 김우진 기자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체온계는 비접촉식 체온계입니다. 비접촉식 체온계가 체온을 측정하는 사용법과 원리를 알아보고 왜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는 체온계 기능이 없는지 알아볼까요? 체온계 작동 원리.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는 공간을 타고 에너지를 운반하는 적외선의 특징을 이용해 체온계의 끝에 달린 센서가 열을 감지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 없이 거리를 두고 체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체온계는 어떤 원리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일까요? 비접촉식 체온계의 사용법과 작동 원리 참고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쪽이 버튼이고요. 누르시면 저희 화면이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은 누르면 이 기준점이라고 해야 되나, 레이저로 기준점이 안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한번 눌러주면 기준점이 들어오고요. 이쪽은 라이트, 이쪽은 화씨, 섭씨 구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누르고 있으면 온도 변화가 계속 나타나요. Infrared radiation is a type of radiant energy that is invisible to the human eyes, but we can feel as heat. If you take a look at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the infrared band sits just outside the range of the visible light. All objects having a higher temperature than absolute zero emit infrared radiation. The hotter the object is, the higher the frequency of that radiation. 체온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곳은 이마이기 때문에 주로 이마 부위로 측정하는데 혈액이 이마에 분포된 측두 동맥을 지나며 발생시키는 적외선 발생량으로 체온을 측정합니다. 즉 이마에 있는 혈액에서 방사되는 적외선 에너지량이 증가할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자기가 열을 방출합니다.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은 쉽게 가열되는데요. 체온에 의해 혹은 주변 환경에 의해 쉽게 가열된 체온 측정 센서 때문에 정확한 온도 측정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핸드폰 기능을 살펴보면 온도계 기능이 있는데요. 대부분 핸드폰에 있는 온도계는 배터리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온도계이다. 그렇기에 스마트폰에는 체온계를 내장하기 어렵다. 이상으로 순천향대학교 의료-IT-공학과 이재영, 최윤석은 영상을 마치며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